네,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 발전방안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오신 분들이 계시고 해서 토론자분들 그리고 발제자분 인사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김정호 교수님,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서명석 부장님,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원병관 강원도립대학 총장님이십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김미영 강원도 의원님이십니다. 그 옆에는 최광철 도교육관님이십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조계근 박사님. 그 옆에 우리 대학 강원도립대학 김형배 교수님.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바쁜 가운데 이곳 먼 곳까지 우리 대학 발전 방안에 대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제안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두 분 발제자님 감사합니다. 먼저 김종호 총장님은 본대학 총장으로 재임하시면서 현장에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 해결 방안을 찾았던 그런 당사자십니다. 그래서 오늘 매우 가치 있는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선진화지원팀의 서명석 부장님은 그 대학 컨설팅을 많이 하셔서 오늘 아주 중요한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전문대학의 현주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발표한 강원도립대학 발전 방안 용역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담을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과정, 지금 현재 그 수렴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도립대학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제안이나 토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이나 또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제안이나 발제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1차가 됩니다만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3번에 걸쳐서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용역 착수보고가 있고 중간보고, 최종보고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 6번에 걸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으니까 어느 과정이든지 여러분들 또는 구성원, 지역사회 인사님들, 그래서 대학 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안을 주시면 우리 용역에다가 충분히 담아서 우리가 최종적인 제안서를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뼈를 깎는 그 아픔이 동반되는 거고 여러분도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일부 교수님들이 물론 그 방학이 돼가지고 산학협력이라든지 학생 시설 지도를 위해서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대학 당국과 다소 의견 차이가 있어서 많은 교수님들이 참석을 다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용역은 객관적인 방향성이나 진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결국 이런 오늘 토론한 내용, 제안된 내용들은 이미 많은 교수님들한테 내용들이 전달이 됐고 또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은 전부 다 자료화해서 우리 전 구성원들이 공유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은 충분하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윤금석 본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문회장님, 비서회장님 이런 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대학 구성원으로서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또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 순서는 1차적으로 지정된 토론자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고 2차적으로 참석해주신 청중들도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토론을 하고 마지막으로 발제자의 정리 발언을 듣고 원병관 총장님이 마무리 발언을 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순서에 의해서 강원도의회 김미영 의원님부터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잠시 질문이 조금 궁금한 게 아까 발표하셨던 것 중에요. 그 오늘 그러니까 착수 보고회를 이제 하신 거고요. 그 결과를 언제 1차 결과, 2차 결과 보고 따로따로 하시니까? 중간보고가 있고요. 네. 시기는 각각이 어느 정도? 저희가 6주에 네. 6주쯤 중간보고가 있고요. 8월 말.
네, 6주 후에 중간보고가 있고 예. 저희가 8월 네, 8월 초쯤 되겠습니다. 8월 초? 네. 아 6주 후면 8월 말쯤. 8월 초요? 지금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최종 보고는 최종 보고는 8월 말 정도 해서 마무리를 네. 해드립니다. 보고 하시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실행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컨설팅 하진 않으시나요? 점검이나 뭐 이런 건 안 하시나요? 저희가 모니터링 하는데 네. 도움을 드릴 계획입니다. 대학이 컨설팅 끝나고 나면 그것이 종료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업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실행이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느 때쯤 완료가 될 거로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목표에 대한 그 진도를 점검을 해나갈 텐데 그걸 언제 완성할 건지는 우리 대학하고 같이 목표를 정해서 그것이 목표하는 시점에 도달할 수도 있게 모니터링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특수보고 해주시는데 이게 이후 일정에 대한 시기를 궁금했는데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그러셨습니다. 네, 그래서 좀 드려본 거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2년 동안 강원도 의회에서 이 도립대학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는 그 위원회에서 한 2년 정도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립대학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피상적으로 압니다. 근데 저희 의원들이 감사를 하기도 하고 예산을 세우기도 하고 승인도 하고 이러긴 하지만 굉장히 이게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그 전제를 하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 도립대학이라는 게 도민의 대학 아닙니까? 도민의 대학이기 때문에 도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대학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도의회에서 감사도 하고 예산 승인도 하고 이러는 곳이고, 도지사가 이제 사실상에 팀장님께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시지만 책임을 지고 이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저도 좀 되게 듣기에 따라 좀 거부감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도립대학, 그리고 도의회가 느끼고 있는 도립대학, 강원도가 느끼고 있는 도립대학의 어떤 위기의 수준이 실제로 대학 구성원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와는 감도가 굉장히 다르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그 의정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대학 구성원들보다 의회나 도나 도민들이 훨씬 더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대학을 쉽게 말하면요, 이게 너무 경제성에 놀리고 이제 교육을 재단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90억 원 안팎의 예산이 강원도립대학에 지원이 됩니다. 교육역량 강화 사업해서 뭐 국비 들어오고 이런 것까지 치면 100억 원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대략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100억 원 정도의 규모가 어쨌든 이제 다 이게 세금으로 가는 예산이니까 다 세금인 건 거죠. 해마다 도립대학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해도 100억 원 10번이면은 1000억 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기 개교한 지 10년 좀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끊임없이 그렇게 계속 비용은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강원도립대학이 강원도에 꼭 필요한 인재들을 발굴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누구도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도의회에서는 번번이 전 총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존립 자체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제기합니다. 그럼 제가 8대 도의회 의원인데요. 7대 도의회 때도 아마 그랬을 거고 지금도 그렇고, 강원도에 정말 도립대학이 필요한 거냐, 이렇게 매 해마다 적게는 80억 많게는 100억까지 해마다 그렇게 예산을 집어넣는데 대학이 있는 동안은 계속 지원이 돼야 되는 건 거잖아요. 이거 뭐 밑빠지는 독에 물 붓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오늘 제가 이
급하게 연락을 받고 이 토론회를 온다고 했을 때도 상당 부분의 의원님들이 가서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오너라, 뭐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도립대학 구성원들이나 여기 가까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밖에서는 훨씬 더 그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을 조금 제대로 알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제 그 무상등록금을 이제 최무준 지사께서 당선이 되시고 이제 도립대학 문제에 대해서 그 표방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 서명석 부장께서 이제 강원 도립대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 강원 도립대가 어쨌든 신문지상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이슈는 무상 등록금을 하냐 못하냐, 맞냐 틀리냐, 뭐 이 무상이 밥값이 되냐 맞냐 틀리냐, 뭐 지역의 지방인간지를 비롯하여 중앙인간지까지도 아마 이 이슈로 강원 도립대가 그렇게 많이 거론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저는 최문순 지사께서 도립대학을 우리 도민, 또 이제 도민 아닌 다른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슈가 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은 좀 하는데요. 저는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이고 최문순 지사가 하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등록금을 표방을 하시고 나서 1차년 계획으로 30%를 등록금을 삭감하겠다. 30%씩 3년에 걸쳐서 삭감을 해서 전국에는 무상등록금 대학을 만들겠다는 게 최 지사 구상이셨고, 그래서 올해부터 그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30% 등록금 인하분에 해당하는 예산을 늙혀가지고 이제 의회로 와서 이제 의회에서 이제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일단은 이제 등록금을 인하하는 정책 자체가 지금 이 정부도 등록금 인하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게 국가 시책에 맞고 현재 상태로는 인하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무상등록금 대학으로 갈지 안 갈지를 지금 당장 결정하려고 논란을 더 확대시키지 말고 우선은 등록금을 인하를 해보자, 이렇게 주장을 해서 30% 인하 안중에 지금 20%로 그 예산이 이제 승인이 됐고, 그에 맞춰서 아마 한 20% 정도 지금 등록금이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인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무상등록금 정책을 계속 당초대로 가야 하는 건지, 이미 당초 계획하고 좀 틀어졌잖아요. 30%, 1년째 30% 해야 되는데 20%밖에 안 됐고, 이게 정말 우리 도립대학에 대한 대안으로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결정은 어쨌든 최종적인 결정은 아마 의회에서 나게 될 겁니다. 지사께서 아무리 하고 싶으셔도 의회에서 부결하면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정리들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물론 이 무상등록금 정책을 최문순 지사가 들고 나옴으로 인해서 내적으로는 구조개혁이 엄청 조금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등록금 인하, 무상등록금 인하 해줄 테니, 뭐 무상 혹은 반값 등록금 대학으로 만들 테니 자체 구조개혁을 하라.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어라. 뭐 결국은 무료로 학생을 가르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꼭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라. 뭐 이런 요구. 그러니까 이게 뭐가 먼저냐. 이거 가지고 의회에서는 한참 논란은 벌렸지만 이 정책으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내부적으로는 구조개혁에 대한 요청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고, 현재 그럼으로 인해서 오늘 착수보고회도 이제 하시게 되고, 1차 토론회도 이제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문순 지사께서 무상등록금 정책을 들고 나와서 지금까지의 상태로 구조개혁을 이끌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무상등록금에 대한 찬반 여부와는 별개로 해서 어렵게 만들어진 이와 같은 분위기들이 어떤 결과로 만들어질지, 실제로 의미 있는 구조개혁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는
역시 그것도 대학 구성원들과 가까이 계시는 지역에 계시는 그 분들께서 그 추진 동력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지 않으시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이 이제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그 아까 김정호 전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그 도립대학이 강원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또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좀 추진을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이런 취지를 이제 제안을 해주신 거로 제가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적극 공감을 하고 오늘 이제 토론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지사님께 좀 정식으로 건의도 좀 드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실제로 그 이전에도 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 구조개혁을 시도를 하다가 뭐 예상 이렇게 처음 의지와 같이 잘 안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사실상 실패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제가 듣기는 했었는데요. 일단은 그 이광재 전 지사께서는 취임하면서 그 국립대학하고의 이제 그 통폐합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도립대가 갈 길이라고 판단을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판단을 하셨고, 그 강릉 원주대나 이런 통합을 추진을 하는 게 훨씬 교육의 질도 높이고 지역에도 여전히 이제 교육 여건이 있기는 해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그 관련 법에 이제 국립대하고 공립대는 통합을 할 수가 이제 없게 돼 있어서 추진이 이제 법 개정 운동을 이제 저희가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중단이 된 적도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든지 나중에 국립대학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통합을 할 수 있게 되더라도 뭐 법이 바뀌어서 그 통합을 하려는 국립대에서도 우리 도립대를 통합을 하는 게 도움이 돼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가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통합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가치가 있을 때 통합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학의 여건이라는 거는 아까도 들으셨지만 전국적으로 어느 대학도 지금 뭐 이렇게 좋은 여건은 아닌 거죠. 계속 저희 학령 인구는 감소하고 강릉 원주대도 지금 뭐 대외적으로 아니면 대내적인 그런 위기들을 극복하려고 엄청나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쪽으로 영동 지역 쪽으로 인구들이 계속 줄면서 그 정원 중에 일부를 원주로 조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아주 복잡한 상황들에 이제 놓여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저희가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뭐 통합을 추진할 수 있게 되더라도 일단 그 전에까지 저희 구조조정 잘 해서 좋은 대학으로 잘 살려놔줘야 그래야 뭐 그런 것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당분간은 지금 구조개혁이 지금 신임 총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드라이브가 이제 걸리고 있고 뭐 최문순 지사 이제 부산공업국 시작으로 해서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당분간은 이 같은 분위기로 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제 완수해 나가는 것.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경쟁력 있는 학과로 통폐합을 우선 해야 하는 것. 그거를 좀 1차적인 과제로 삼고 또 중단 없이 다 같이들 힘을 합쳐서 추진해 주시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혹시 도의회에서 제동을 걸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학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설득을 해서 그렇게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과 통폐합이나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지원 말씀해 주셨고요. 통합에 대한 부분도 아까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나중에 어떻게 뭐 강릉 원주대학과 통합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역시 그 대학의 역량은 키워져야 그런 것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최강철 기획관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입니다. 저는
이제 지사님을 교육부문으로 직접 보좌를 하는 위치에서 지금의 그 도립대학의 실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도 좀 많이 알게 됐고요. 그것이 최근의 문제는 아니고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알게 됐습니다. 지사님의 의지를 생각해보면, 전달해드리면, 지사님께서는 우리 도립대학을 아주 세계적인 수준, 명품대학으로 발전시켜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아주 매우 강하십니다. 거기에는 뭐 등록금 없는 대학, 총장, 직선제, 뭐 이런 것들 하나의 거기에 수단에 불과하지 못한 그 최대 목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명품대학으로 갖고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의지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도립대학이 이 지역은 물론 강원도에 큰 영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많은 발전 방안들을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그 예산의 확보라든지 우수한 교수진 확보, 또 우수한 학생들의 확보, 이것도 사실 뭐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급변하는 그 세계화, 그 대학 환경의 변화, 이런 걸 부응해야 할 이런 아주 매우 기묘하고 중요한 이런 상황에 올해 이렇게 직면했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기회가 자주 오는, 뭐 과거에 몇 번 이런 시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는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와 의대, 그다음에 교수님들을, 지역 원로, 이 대학 출신 원로분들을, 학생 모두가 뜻을 봐야 할 때가 이 기회를 좀 아주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일부 여기 뜻을 모으지 않는 그런 분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얽힌 사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진지하게 참여해서 이렇게 논의하고 그래 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우리 도나 의대, 도에서는 이번 용역을 시작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주 과감하고 엄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그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우순 회장님의 그 도립대학에 대한 도립대학을 키우기 위한 의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이번 그 구조조정이나 이번 대학 발전 방안에 대한 결론이 도달되고 대학 스스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강원발전연구원의 조계근 박사님 토론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발전연구원의 조계근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원고를 대충 집에서 이렇게 읽어보고 무슨 말을 할까
제가 사실 그 뭐 대학의 구조개혁의 전문가는 아니고 자정학 학자고 뭐 경제 부분을 많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만 도립대학이 성공적인 대학이 되는데 제 의견을 좀 많이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제 내용들이 용역 보고서에도 많이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우리 김종호 원장님하고 성명석 부장님 두 분이 다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첨언을 상당 부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연구에서 이제 한 3년 전에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이런 걸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례로 한림대학을 분석을 했었는데, 한림대학이 연간 한 3천억 정도 춘천 경제에 기여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도립대학도 지역경제, 강릉시 경제에 아마 대략 한 연간 1,000억 내외 정도 기여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과거에 있었고 최근에도 이제 우리 영동지방에 대학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움직이면서 주민들과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양양에서 이제 관동대학이 공대가 나오면서 양양의 뭐 국민들하고 상당 부분 갈등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속초의 동호대학하고 경동대학이 수도권으로 옮겨가거나 원주로 옮겨간다 이래서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대학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럼 강원도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고 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아까 김종호 우리 원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원도가 산업이나 이제 종합발전 방향, 강릉시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데 대한 걸 잘 참조하셔가지고 그런 인재 육성 커리큘럼을 만들고 과도 그런 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특히 이제 강릉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포스코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물 제조 뭐 이런 거 분야 이런 학과를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 이제 의료 관광 좀 많이 된다는데, 지금 의료 관광 잘 안 되는 이유 제가 보기엔 제일 큰 거는 의료는 코디네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지식도 있고 외국어도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지금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 사람들, 뭐 중국 사람들, 몽골 사람들 좀 왔는데 그게 지금 강릉에서 잘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 또 이제 강릉에서 또 앞으로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커피 산업이 있습니다. 커피, 바리스타 양성 이런 쪽에 학과들을 좀 신설해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쪽에 상당 앞으로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강릉하면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해 나갈 것이니까 이런 데 좀 커리큘럼도 좀 바꿔보고 학생들도 이런 쪽으로 좀 모집해보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종원 원장 말씀하신 신재생 에너지, 녹색 산업, 탄소 산업 이런 쪽에 상당 부분에 이런 쪽에 강릉시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고, 또 하나는 지금 두 번째는 강원 도립대학의 특성화, 어떤 걸 스타 학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나좀 대림대학 이런 자동차 학과 이렇게 됩니다. 자동차 학과 그런 것들처럼 강원 도립대 이러면 뭔가 수산 분야에 무슨 어떤 뭐 해양 신축수 학과라든가, 아니면 뭐 강릉 관광 문화가 많으니까 뭐 단오제 학과라, 제가 그냥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화나 이런 수산 분야에 어떤 스타 학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학과를 기화해서 그 주변 학과들이 같이 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 부분 없다. 그래서 제가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김영훈님 말씀하셨지만 상당 부분 과거에 이제 강릉 원주대하고 이제 합쳐진다 이런 게 됐는데, 그걸 독립하기 위해서도,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이런 스타 학과가 필요한 거죠. 아니 우리가 왜 강릉 원주대 합쳐? 우리 이제 학과가 훨씬 더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혼자서 잘 커갈 수 있고 세계 1대학도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거는 취업이 잘 안 된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 강원도 도립으로는 유일한 대학이거든요. 다른 건 다 우리 강원도 사람들이 많이 학생들도 있고 교수님들도 있지만 강원도 도립대학이 유일한데, 그래서 강원도 연고기업하고 뭐 자매 결혼이나 취업 네트워크나 이런 게 잘 안 되나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현대, 동부, 현진그룹 이런 데 지금 다 강원도 연고기업인데, 그런데 왜 해서 취업이 잘 안 되는지 이런 게 연결고를 좀 만들어 나가자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세 번째 제시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전문대학이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춘천에 와서 연구를 간만에 한 15년 정도 연구를 해봤는데, 대학별로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원대 교수님들은 아주 적극적이에요. 지역의 문제 적극적이지만
여기 한인대 교수님 안 계시니까 한인대 교수님들은 지역에 냉담합니다. 가서 뭐 좀 부탁을 해도 잘 참여를 안 해요. 이분들은 몸은 주전에 와 좀 마음은 다 소홀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대학 교수님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이런 대한 걸 평가 웨이트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가르쳐주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뭐 산업체에 가서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벤처기업에 가서 벤처기업을 대신 이렇게 도와준다든가 이런 것들의 평가 웨이트를 높여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 네 번째로 제시하고 싶고요. 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싶은 거는 무슨 일을 하려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루려면 몇 사람이 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원 도립대학을 제대로 일으키려면 강원 도립대학을 위해서 내가 몸을 바쳐서 진짜 내 일상 한 10년을 바쳐서 강원 도립대학을 일하겠다. 이런 분들의 구성원, 학생, 교수님들, 동창회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는 분명히 이 대학으로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토론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만 치셔도 됩니다. 강해야 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대충 요약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강원도립대학에 계시는 김영배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대한생명공학과 김영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발제를 하고요. 또 발제에서 제안됐던 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대학 교수로서 우리 강원도립대학을 본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까 그 입학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입학률이 100%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두 번째 발제에서 2030년이 되면은 자원이 약 40%도 못 채울 거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게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지금 현재 그 고등학교가 각 고등학교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각 고등학교의 취업률 때문에요. 각 고등학교의 특성화 또 마이스터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요. 결국 고교 졸업생이 50%를 넘지 않으면은 지원을 끊는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50% 이상이 다 취업을 해버리면요. 전문대학에 올 인력들이 실제로 예상한 것보다도 더 빨리 아마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30년에 이게 오는 게 아니고요. 2020년, 즉 아직 8년도 안 남은 기간에 그 전에 위기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도 탈락률인데요. 입학생의 등급이 나쁘냐 좋으냐가 아니고요. 강원도립대학에 오는 입학생들의 생활 정도가 어떻느냐 하는 정도입니다.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도립대학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특히 군에를 가는 학과에서는 군 입대를 해버리면요, 장기 직업 군인으로 지원할 경우에 국가에서 대학 과정을 전부 무료로 지원해 줍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군 입대를 했다가 결국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그 프로그램에 가입을 해가지고 장기 하사로 그냥 남아버립니다. 그 학생들이 1년에 몇 명씩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학을 해가지고요. 복학하기 전까지 제대를 하고 등록금을 벌어야 되는 학생들이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해가 등록금을 법니다. 벌다가 다시 복학할 때가 오면은 재취업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결국 복학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취업률인데요. 취업률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취업도 중요하지만은 아까도 전 총장님도 우리 김정은 총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창업에 대해서
창업에 대해서 또 창업에 관계되는 학과에 대해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 또 학과를 뭐 개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저희 학과에서 창업을 한번 유도를 계속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졸업생들 중에서 한 20개 업체 정도가 창업을 해가지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우리 그 재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앞으로 한 10년간에 한 20개 정도 더 창업을 유도를 해가지고 학과에서 저도 한 40개, 50개 더 되는 창업 그 회사들이 우리 영동지방 혹은 뭐 강원도 전체에서 생겨 나게끔 해야 되지 않는가. 또 이렇게 또 학과를 만드는 것도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강원도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창업을 하는 학생들이 인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강원도의 인재라는 게요, 뭐 외부에 나와가지고 강원도를 빛내는 인재도 있겠지만은요, 강원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나는 강원도에서 뭔가를 해보겠다. 그래서 나는 여기다 한번 성공을 시켜보겠다 하는 이런 인재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졸업생 업체에 유도를 해야 되고 육성을 해야 되고 창업보육센터를 육성해야 되고 지역산업 연계 인력 육성해야 되고 또 이 인재들이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계속 강원도에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강원도가 인재 유출, 즉 외부로 여기서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인재 유출이 가장 심한 지역입니다. 또 유출된 인구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돌아와서 여기서 나와서 배워서 다시 돌아와서 뭔가를 하긴 하는데 여기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배운 산업하고 여기서 가지고 있는 산업하고가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도에서나 학교에서 대학에서 스스로 도에 맞는 창업을 해야 될 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두 번째 발제에서 서명식 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표적인 면이 전체적으로 지표가 완전히 100% 맞는데 이게 결국은 뭐 탈락률이 높고 이래가지고 이게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맞는 지적이신데 대학이 결국 만들어진 지가 10년 좀 더 됐거든요. 만들어지자마자 대학에 대한 어떤 평가 문제라든지 대학의 어떤 그 지원 문제, 그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문제 이런 데 대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대학을 키우려 하는 하드웨어적인 면은 완전히 도에서 해버리고요. 그 평가에 맞는 소프트웨어적인 면만 주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드웨어적인 면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건 역시 그거는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지원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해양수산 관광 이런 쪽이 사실은 특성화된다 했는데 이게 왜 안 됐느냐 하고 의문을 가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역시 한데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는데요. 이게 역시 구성 간의 합의를 봐야 되는데요. 합의라는 것은 결국은 뭐 민주주의 국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n분의 1입니다. n분의 1이다 보니까 너가 학과 너가 잘 나가니까 그 다음 또 다른 학과를 또 발전시키자. 그래가지고 어떤 1등 학과를 만든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막 그냥 그렇게 그냥 점점 막 이 평준화된 그런 걸 만들자 하는 쪽으로 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은 결국은 이런 안들은 학과에서 작성이 돼야 됩니다. 이런 장기 비전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대학의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외부 평가가 지금처럼 이런 평가가 이제 발전 방안 이렇게 외부 발전 방안을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하면 작성하고 거기서 끝나버렸어야 돼. 이때까지 반드시 학과에서 작성된 거하고 그 다음에 대학 내 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외부 평가를 끊임없이 연중 계속될 수 있는 어떤 지원이 이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게 유지되지 않고서는 토론에 의한 합의가 유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평가나 이런 것들이 연중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내부 평가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우리 학과나 이 대학을 평가해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고, 김명 의원님 잘 아십니다만 우리 대학이 7분 이하 대학 취행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거의 90%를 육박하는 정도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어떻게 보면 도립대학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창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인재를 좀 육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총장님께서 인사말과 함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지하게 토론을 해주신 여러분들과 또 우리 지역사회 인사들, 그다음에 우리 교직원들 모두가 이렇게 진지하게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초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와 같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여기서 또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게 된 취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장이 처음에 나오면서 우리 김종원 총장님이 참 여러 가지로 하신 일도 있고 하려고 못 하신 일도 있지만, 학교가 뭔가를 좀 여러 가지에서 주변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언론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이 학교를 나는 한번, 저도 뭐 불완전한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그걸 이겨내고 하여튼 이 학교를 좀 더 좋은 학교로 만들어서 우리 교직원 모두가 나중에 가면은 좋은 혜택을 보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저 개인적인 소망과 또 여러 가지를 해서 그 선거에 나와서 일단은 선거를 해서 지사님의 결정을 받아서 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것은 지금이나 처발심이라고 지금이나 현재나 과거나 그 당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가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 구조조정은 확실히 하고, 다른 것 못해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구조조정을 확실히 하겠다는 그 과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 혼자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강원도민의 전체 일이라고 생각 들고, 또 일부 교수님들이 반대를 하고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그렇다고 제가 그 교수님들이나 그 외부에 반대하시는 분들을 결코 저는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제가 끌어안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어깨도 두드려주고 해서 이 구조조정이 마땅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해야 된다고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주변에 있는 대학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회들이 급변하고 변하는데 우리만 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변화가 할 수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정관념을 깨는 데 있어서 요즘 얘기하는 스마트한 시대에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을 고정관념을 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런 얘기하는데 그것은 자기 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와 너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나와 우리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들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강원도에서 도지사님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반갑 무상교육도 그렇지만 또 학교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아픈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겪고 갔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겪어야 될 일이고, 이래서 제가 제주도에 가가지고 저 총장협의회 갔을 때 전문대학 협의회 회장이신 협의회 기획조정실장님이신 이승근 실장님이었는데 매달렸어요. 이건 좀 해야 된다. 꼭 좀 도와달라.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우리 여기 계시는 서명석 부장님한테 압력을 넣어가 수번 넘게 전화를 해서 이걸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적은 돈, 사실상 이 구조조정을 하는 걸 깨놓고 얘기해서 5천만 원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과감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해서 마련한 자리고 또 오신 분들이 그러한 취지로 이렇게 서울에서 직접 내려오시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계시는 지역 인사님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모두가 이것을 잘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 모두의 그 도민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이 사회가 변화의 당위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가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통폐합하는 문제는 과감하게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정관념을 나만을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 가다가 혼자 망합니다. 그 다음에 인사제도에 있어도 또 이거는 우리가 뭐 인사제도를 함으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틀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큰 배를 타고 가는데 혼자서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학협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학 밀착형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연구 중심이 아니라 취업 중심으로 가는 이 마당에 이것은 진짜 제가 일전에도 우리 교직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직원들도 붙어서 한두 명씩 과를 선정해가지고 붙어가지고 실습을 나오고 가서 감독도 하고 가서 뭐가 필요한지 또 회사가 뭐가 필요한지를 조사해서 그 담당 지도 교수님을 도와서 교수님들이 하는 일에 좀 도와서 좀 잘 돼서 결국은 그것이 그 학생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턴십도 하고 결국 취업으로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그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 한 것을 여러분들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산업협력에 관한 것도 우리가 이번에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기 그 의원님도 말씀드리고 도에서 오신 분들도 말씀드리고 강원개발공무원 그다음에 그 발제되시는 분들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속 가능한 학교의 명문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극복하고 정말로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대단히 다지지 않으면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결코 총장으로서 또는 저 개인으로서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은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고 할 테니까 잘 좀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장님 말씀하시니까 박수가 또 그렇습니다. 네, 일단 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토론은 계속됩니다. 프로에 계신 우리 윤금석 본회의장님 어떻게 한번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뭐 한 말씀 먼저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강원도회 때 발전 방안에 대해서 토론에 또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강원도회가 정말 우리 지역에 꼭 또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지역민들이 큰 어떤 희망을 안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더욱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지켜보고 그렇게 많은 또 협조를 해드릴 겁니다. 관계자 오늘 여러분들 앞으로 좋은 또 이런 도태를 발전시킬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말씀하시죠. 의견 있으신 분 누구도 가능합니다. 네. 동청 회장님 한 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국생산소본부에서 경영 컨설팅 담당하는 황혜롱입니다. 그동안 이제 대학 컨설팅 하는 부분들 저희가 뭐 1년에 20억까지 해서 많은 대학들을 쭉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컨설팅 결과물을 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컨설팅 결과물을 내는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의견을 내고 또 결국 그 의견을 내셔서 컨설팅 보고서에 담기면 어떻게 보면 실천이 담보되는 거거든요. 이 컨설턴트들이 새로운 의견을 내주면 그건 내가 낸 게 아닙니다. 컨설턴트들이 낸 것이기 때문에 잘 실천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하는 과정에 많은 우리 도립대학의 이해관계자 되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말씀을 좀 우선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벤치마킹 하는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총장님 한번 뵀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폴리텍 대학들이 보면 취업률이 거의 100%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많은 그 액티비티들이, 활동들이 어떤 일회성을 가지고 하는 활동들이 아닙니다. 대학에서도 시스템을 만들고 교수님들도 그 시스템에 참여를 해서 내가 좋건 싫건, 어렵건 힘들건 아니면 편리하든 관계없이 그 시스템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폴리텍 대학들이 왜 취업률이 100%가 되는가라는 부분들은 한 번쯤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아마 우리 도립대학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게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은 교수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 학교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역할, 그리고 교직원들이 하는 역할, 학생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각각 달리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실제 이 컨설팅 팀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실제 한번 벤치마킹 하시는 거하고 안 하시는 거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제 드린 말씀은 제가 그 서해대학 프로젝트를 하면서 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군사는 전혀 관광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광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군산에 3대 명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집입니다. 하나는 빵집이고, 하나는 짬뽕집이고, 하나는 커피집입니다. 제가 그 세 군데를 다 가봤는데요. 짬뽕집이 오후 4시까지 줄 서 있습니다. 빵집에 가니까 택배를 붙이기 위해서 여러 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집에 갔는데 세상에 이런 커피집이 있는 줄 몰랐어요. 유원지 옆에 3층짜리 건물이 커피집이 있는데 정말 명품이더라고요. 사실은 아마 우리 이 주문진도 사실 그런 것들이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시당국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아이디어를 드리면 좋을 텐데 이게 꼭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가면 그 이성당 빵집이라는 데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이성당 빵집, 복성루 짬뽕, 그리고 산타로사 커피집이 있어요. 산타로사 커피집은 정말 유명하신 분이 그 지역에 오셔서 지역 산업을 발전시켰어요. 사실 그런 집들이 벤치마킹 해보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라는 것들을 보면 이 주문진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자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마지막은 그냥 제가 본 경험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역의 어떤 특화 상품을 꼭 찾아내서 이렇게 산업화하고 특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 없습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기성 회장님. 계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선 또 요구가 있으면 그때 또 듣기로 하고 우리 이거 토론자분들 추가 토론 부탁드립니다. 누구부터 하실까요? 손 들어주시면 바로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은 좀 우리가 계획했던 만큼 흘리긴 했습니다만, 자, 그러면 우리 김정호 전임 총장님 어떻게 추가 발언이나 또는 마무리 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충분히 개선 제안이 뭐 다 나온 것 같아요. 상당 부분. 아까 이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스케줄링 잡는 거 하고 전략 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중복으로 이제 여러 가지 액션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니까 그 교통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로지스틱스죠 한마디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람. 참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게 그래서 이제 뭐 지사님의 역할, 그다음에 총장님의 역할 이게 다 거기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툴을 만드는 거, 집행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 잘못된 것 같은 건 다 시정을 해 나가야 되니까 과연 일정대로 제대로 돼가고 있는지 딱딱 해. 아마 처음에 한 3년 정도는 엄청나게 클로즈한 그 모니터링이 필요할 거예요. 그다음에 1년에 한 2번 정도 모니터링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자꾸만 개선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 5가지를 이제 우리 KPC에서 충분히 아마 잘 해주시면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간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래간만에 한번 웃어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혼자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솔직한 얘기 별로 도움 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이제 좀 외톨이 느낌을 받았어요, 당시에. 그런데 총장님은 아마 내가 보기에 상당한 협조를 여기저기서 받아서 잘 하실 거예요. 아까 본인 분명히 말씀도 하셨고. 하여튼 자기를 희생해야 그래야 성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명석 팀장님은 좀 아주 강력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강한 분을 오늘 모셔서 시원한 얘기도 듣고 질책도 많이 받았는데 마무리 발언 좀 부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오늘 같은 이런 뜻깊은 자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임 총장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발제를 해주시고 도에서 또 의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나오셔서 한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대학이 희망도 있다라고 보고요. 여하튼 미력 하나만 저도 이제 서울에는 있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도 찾아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원철 의원님 마무리 발언 인사만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 마무리. 예. 다 됐습니까? 간단하게 하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없는 건데. 하여튼 이 구조를 개편하는 거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도리 하는 것도 아니고 바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즉 인간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변화. 그것은 곧 고정관념을 깨고 어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제가 아주 역할을 단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가 우리의 고객이듯이 우리 전 직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우리 지역사회,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강원도라는 커뮤니티가 함께 갈 수 있고 이런 것이 돼야지 우리가 세계에서 유명한 월드 클래스 칼리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데 있어서의 중매제 역할을 하고 오늘 또 이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경청하시고 발표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해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좀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욕을 못 드려도 나중에는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저는 도나 도구에도 반드시 얘기할 겁니다. 저에게 돈이 100억이 이제 예산이 보통 나오거든요. 200억 이상 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되면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도에 계시는 분도 들으셨기 때문에 이 말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토론회는 오늘이 첫 번째입니다. 7월 24일경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2차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때는 또 다른 분들을 모시고 여론 수정 과정을 거치고요. 오늘 말씀하신 귀중한 자료들은 전부 자료화해서 전 교직원, 교수님들 모든 분들한테 자료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네.